노스웨스트 더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경기는 이제 맨유의 2대1 승리로 막을 내렸죠. 리버풀도 사실 기회는 상당히 많이 만들긴 했습니다. 예, 뭐 그가 경기 기록을 놓고 보면은 일단 뭐 슈팅 숫자도 리버풀이 더 많긴 했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기대 득점도 리버풀이 더 많았고, 심지어 골대를 3번 맞췄죠. 네. 예, 잠깐만요. 골트트릭. 예, 그가 코디 학포가, 예, 가크포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번역기가 저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런데 학포가 이제 골대를 3번 맞췄는데, 단일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골대를 가장 많이 맞춘 게 다윈 누네스가 리버풀 7시전에 4번 맞춘 거. 두 개가 다 리버풀 선수인 거예요. 두 경기에서 이제 골대를 7번을 맞히는. 네. 그렇게 되네요. 어쨌건 예, 학포가 골대를 3번이나 맞추는 조금 불운도 있었던 건 맞긴 해요. 불운도 있긴 해. 그리고 또 이제 뭐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초반이랑 근데 이 기회들을 정말 잘 살렸죠. 맨유가요? 예, 맨유가 잘 살린 반면에 리버풀은 그 기회들을 잘 살리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건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리버풀이 공격을 주도하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 맨유가 효과적으로 경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롱볼 축구를 했죠. 네. 이 경기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리버풀이 조금 더 공격을 주도하는 팀이다 보니까 조금은 롱볼 축구를 구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전체 패스 중에서 25.5%가 롱패스였는데, 맨유 구단 입장에서는 2017년 12월 아스날전 그때 27.9%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금 더 상대를 올라오게 하면서 역습 축구를 감행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건 뭐 이른 시간에 골이 나왔던 것도 크죠. 네. 예, 근데 이제 맨유가 그 외에 잘한 부분, 뭐 은베모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쿠냐는 좀 마무리가 아쉽긴 했지만은 그래도 쿠냐도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가는 플레이도 좋았고, 그리고 또 이제 카세미루랑 부페가 있을 때 중원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고, 메가이어가 이 경기 개인적으로는 MOM이 정도로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특히 저는 은베모, 그러니까 공격의 은베모, 수비의 메가이어가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아마드 디알로가 케르케스를 털었던 부분들, 뭐 이렇게 3명 정도가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리버풀의 문제도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컸죠. 그렇죠. 특히 이제 수비 문제가 심했었는데, 수비에 대한 얘기를 예전에도 조금은 언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많이 얘기는 되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이 경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리버풀 수비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왼쪽 지역인 거죠. 예, 그리고 은베모랑 아마드한테 그 부분을 완전히 공략을 당했던 리버풀인 건데, 이게 이제 뭐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나왔던 거였는데, 보면은 너무 벌어지죠. 예, 반다이크랑 케르케즈의 그 간격이 너무 벌어져요.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왼쪽에 너무 공간을 많이 내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쪽을 이제 집중 공략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디알로라던가 이제 은베모라던가 쿠냐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유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리버풀을 잘 공략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줄 때 아예 뭐 뒷공간이 그냥 딱 열리는 장면인 거고, 여기도 보면은 센터백과 풀백 사이에 그러네요. 공간이 너무 나요. 너무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쉽게 공략이 되는 거거든요. 예. 사실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판다이크가 막으러 나왔는데 이게 뒤쪽으로 빠졌고, 거기서 이제 그 커버가 안 들어오니까 골키퍼랑 거의 1대1 상황 나오면서 그때 약간 들고 있는 장면, 머리를 들고 있는 선수들이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건 마마르다시빌리가 잘 막으면서 위기를 이겨냈던 장면이긴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사실 실점 장면도 거기서 나오긴 했죠. 물론 뭐 여기서 그것도 있긴 해요. 이 실점 장면이 그 선수들끼리 엉키는 과정에서 맥칼리스터가 머리 부상을 당했어요. 뭐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맥칼리스터가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버풀 선수들은 굉장히 항의를 했어요. 엄청나게. 머리가 원래 다칠 때는 멈춰야 되는. 그쵸, 뇌진탕 그것 때문에 그게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도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일단은 뭐 그가 맨유 선수들의 반칙에 의한 상황도 아니었고, 도리어 판다이크의 팔꿈치에 엉키면서 부딪힌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공격이 전개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결국 은배모한테 침투를 허용하면서 실점을 허용했던 거였는데 이게 경기 시작 56초에서 1분 2초 사이에 골이 나온 거였고요. 이 골 자체가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버풀 맨유와의 경기 중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두 번째로 2분 이내에 골이 나왔던 거였다. 저는 이거를 라이브로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5분에 틀었는데 예. 1대 0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벌써 골이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경기를 보다 보니까 맥칼리스터가 뭐 쓰고 있더라고요. 아, 예. 추워서 쓰고 있나 했어요. 아. 돌려봤더니 부상이었더라고요. 예. 예. 1995년 10월 올드 트래포드에서 이제 니키 버트가 2분 이내에 골 넣고 두 번째였던 거였는데요. 예. 어쨌건 케르케즈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긴 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제이미 레드납이랑 또 이제 제이미 캐러거가 케르케즈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네. 실수가 많다. 예, 이렇게 아예 지목을 하는 장면들. 제이미 캐러거는 이미 이전에도 한번 케르케즈를 굉장히 비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스투피드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번에도 강도 높게 비판을 하는 상황들이 있었고, 게리 네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케르케즈가 팀에 적응하지 못했다. 내가 3주 전에 팟캐스트에서 마치 10살짜리 레프트백처럼 플레이한다고 말했는데 제자리 걸음 중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디 애슬레틱에서도 이제 칼럼이 올라온 거죠. 네, 리버풀은 너무 개방적이고 상대가 너무 쉽게 뚫고 나갈 수 있으며 수비적으로 너무 취약하다. 그러면서 개인들은 분명히 문제를 겪고 있는데 파이널 서드에서 평정심을 잃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실제 리버풀 같은 경우 지난 시즌은 최강의 수비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8경기 8라운드까지의 기록인 건데, 예, 8경기에서 지난 시즌은 3실점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벌써 11실점인 거고요. 그리고 세트피스 실점이 지난 시즌은 단 한 골도 없었는데 5골을 실점하고 있고, 그러니까 캐러거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프림퐁과 이제 케르케즈랑 다 키가 작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키가 작은 풀백들이 오다 보니까 세트피스가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저는 세트피스는 사실 조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건 너무 단편적인 평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실점 경기가 어쨌건 지난 시즌 5경기였는데 이번 시즌은 2경기밖에 없고, 슈팅 허용은 지난 시즌이나 이번 시즌이나 동일해요. 네. 하지만은 선방률이 떨어지죠. 알리송의 부상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알리송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마마르다시빌리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마마르다시빌리가 물론 맨유전에서 선방하는 장면들도 있긴 했지만은 좀 안 좋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현재까지의 이제 세트피스에서의 취약점, 그러니까 그게 나온 건데, 보면은 리버풀이 좋지 못하네요. 네, 노팅엄, 감독 캔이 바꿔가지고, 그리고 포터의 웨스트햄도 원래 약했거든요. 네네. 근데 누누 왔으니까 내려가지 않을까요? 웨스트햄은? 그쵸? 내려갈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어쨌건 간에 프리시즌 훈련을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대가를 조금 치르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루니도 얘기를 한 건데, 예,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보면은 태업한 선수들이 와가지고 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삭도 그렇죠. 위사는 부상당했죠. 부상당해서 못 나오고 있죠. 위사 같은 경우도. 루크먼도 현재 아탈란타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시즌은. 예, 그리고 또 태업, 요케레스도 약간은 태업을 오시면 그게 있긴 했었잖아요. 요케레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조금 안 좋은, 물론 요케레스는 좀 빨리 합류하긴 했지만은, 그들보다 빨리 합류했지만 그렇다고 빨리 합류한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반면에 어쨌건 간에 이적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했던 선수들이 볼테마데 같은 경우는 지금 가가지고 바로 잘해주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도 멋진 힐킥으로 골을 넣긴 했고 팀은 무너지고 있지만은, 게이 같은 경우는 팀의 충성심을 보이다가 결국 이적에 불발됐잖아요. 그렇죠. 예, 심지어 이별하는 그 영상까지 올렸는데, 근데 게이 이번 시즌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저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적 가지고 구단과 마찰을 빚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은 프리시즌을 거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거는 한 시즌을 좀 좌지우지하는 단계라. 예, 그러니까 그게 프리시즌을 잘못 보내면은 그 시즌을 아예 망치는 경우들이 은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프리시즌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리버풀의 이제 이삭과 비르츠가 욕을 먹는 이유는 워낙 이적료가 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루니도 뭐 에키티케를 대신해서 이삭을 쓸 이유가 없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몸은 만들어야 된다 무조건. 이게 혼자 훈련하는 거랑 팀이랑 같이 훈련하는 건 완전 다른 거거든요. 네. 예,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 팀과 같이 훈련을 해야 된다. 그때 그러니까 한국 왔어야죠. 쿠팡 플레이도 뛰었어야 됐고. 예.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리버풀의 또 하나의 레전드가 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예, 뭐 그러니까 뭐 그 살라가 진짜 결정적인 기회들을 너무 많이 놓치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저는 그럼에도 슬롯 감독이 살라를 빼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언제든 터질 때는 또 터질 수 있는 선수여서 다만 어쨌건 간에 리버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살라의 대체자를 구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맥칼리스터도 사실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좀 안 좋았, 부상 이후에 좀 안 좋았거든요. 네. 예, 그런 거에 대한 그 대응이 조금은 너무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예. 거기다가 도리어 영입된 선수들 때문에 팀의 전술 구조가 바뀌면서 그런데 그거 자체는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고 예, 슬롯 감독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살라의 폼이 떨어졌다라고 느끼는 게 좀 평소에 살라라면 넣어줬어야 되는 것들을 뭐 발에 잘못 맞거나 예. 뭐 이런 장면들이 좀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살라도 폼이 좀 많이 죽었구나. 예, 근데 이 선수는 클래스가 있는 선수니까 그렇죠. 언젠간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반면에 이제 뭐 맨유는 메가이어 정말 그렇죠. 예, 환상적인 활약을 펼쳤죠. 해줘야 될 때 해주는 선수입니다. 예. 예. 골도 넣었고 수비적으로도 너무 좋은 모습들을 중요한 수비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치 오브 더 데이에 나온 폴 로빈슨이 메가이어가 뒤에서 팀을 이끌고 있다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모림이 2연승을 나서게 됐어요. 첫 2연승. 예. 프리미어리그 와서 마침내 첫 2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참 L과 D가 많죠. 네. 근데 맨유는 사실 그러니까 경기력 자체는 그러니까 물론 그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이 경기에서도 네. 카세미로 빠지고 나서 우갈트 들어오니까 중원이 숭숭. 그러니까 진짜 맨유는 겨울 이적 시장에 수비형 미드필더 무조건 영입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비형 미드필더 문제는 계속 있어요. 왜냐면 맨유는 계속 중원이 숭숭 뚫리는 게 있거든요. 예,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기대 득점이 15.3골로 2위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단합니다. 이번 시즌 가장 경기력 좋은 두 팀이 팰리스랑 본머스니까요. 그렇죠. 예, 맨시티도 아니고 아스널도 아니고 아스널은 그러니까 수비는 만점. 수비는 진짜 역대급 수비. 진짜 상대한테 유효 슈팅도 허용하지 않는. 하지만은 이제 공격이 좀 아쉬운. 공격은 세트피스로. 예. 15골 중에 10골이 세트피스면 그거 너무하잖아요. 그거면 근데 뭐 상관없죠. 수비가 그렇게 좋으면. 어쨌건 수비는 어쨌건 아스날은 최강인데 뭔가 이제 만들어가는 플레이라던가 이런 것만 놓고 보면 팰리스랑 본머스가 가장 잘하는 팀인데 뭐 그렇다. 맨유는 그러니까 올라가야 됐던 사실 그런 부분들은 있다. 물론 뭐 그 중원은 보강을 해야 되지만은 중원 보강만 하면은 그러면 맨유는 올라갈 수 있는 팀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레바 영입 못한 게 상당히 크죠.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셰슈코보다 더 급한 게 그쪽이었는데. 반면에 슬롯 감독은 공식전 4연패. 좋지 못해요. 이 4연패 당한 게 이제 2014년 11월 이후 처음이죠. 브랜던 로저스 감독 때. 그러니까 클롭은 단 한 번도 4연패 당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근데 저는 리버풀도 그거는 조금 감안은 하긴 해야 돼요. 어떤? 이때가 일정이 매우 안 좋았어요. 예. 일단 그러니까 뭐 팰리스가 현재 뭐 경기력 가장 좋은 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프리미어리그에서 본머스와 함께. 그리고 갈라타사라의 원정은 누구한테나 힘든 그렇죠. 원정이긴 해요. 그리고 뭐 첼시 원정도 쉽진 않은 경기였고, 그리고 또 이제 맨유하고의 홈경기도 어쨌건 간에 두 팀의 그럼에도 맨유하고의 홈경기는 이기긴 했어야 돼요. 왜냐면은
리버풀이 안필드홈에서 맨유한테 정말 강했거든요. 네. 그리고 살라가 맨유한테 가장 공격 포인트가 많은 선수였고, 제가 이거는 이제 기록들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올리지는 못했지만은, 예, 그런 거 감안하면은 이 경기는 이겼어야 됐는데, 예, 그게 좀 아쉽지만은 어쨌건 간에 그래도 일정이 쉽진 않았다. 예, 이것도 어쨌건 노스웨스트 더비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조금은 감안을 해야 된다. 다만 앞으로 일정도 그렇게 쉽진 않다. 그러나 챔피언스 리그는 프랑크푸르트 원정을 떠나고요. 예, 그 뒤에 일정들도 조금 까다롭긴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슬롯 감독을 다시 평가하는 뭐 언론들도 있던데, 근데 뭐 슬롯 감독의 일정이 좋지 못했다는 거는 둘째치고, 어쨌든 선수들이 지금 폼이 올라오지 않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리버풀이 좀 안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지난 시즌은 물론 뭐 클롭의 전술을 조금 더 발전시킨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네. 기본 토대는 클롭의 전술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아놀드가 중앙으로 와서 인버티드로 플레이하는 것도 이미 클롭 때 했던 거였어요. 클롭이 그때 한참 힘들었을 때 부상자 엄청 나오고 그래서 막 무너졌을 때 그때 그 위기를 타개했던 게 아놀드 인버티드였거든요. 그러면서 아놀드를 인버티드로 계속 활용하게 됐던 거였는데, 대부분은 어쨌건 간에 기본적으로 물려받아서 했었는데, 이제 본인이 원하는 영입들을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지적될 만한 부분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슬롯 감독이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니 정작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했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는 거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돈을 적게 쓴 것도 아니고 많이 썼으니까. 예. 예.